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도 국내 증시는 아주 빛 좋은 개살구였죠. 코스피는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했고 또 현대차까지 신고가를 쓰면서 코스피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900개를 상회했던 코스닥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오늘은 내실까지 꽉 찬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을 과연 우리는 오늘 마주해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모닝 브리핑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 지수지만 느끼기에도 좋은 지수는 언제쯤 우리를 찾아올까요?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장이 이어졌던 6월 18일 화요일장 한마디. 다시 쓴 코스피 연고점에도 또 쓴맛봇 하락 종목수 증가입니다. 이거 다 증시 자금이 확실하게 유입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자금 속 고르게 섹터를 끌어올릴 힘이 에너지가 제한적이다 보니 특정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이날도 이어졌고요. 고로 지수는 양호하나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시장이 전개됐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에 힘입어서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AI 랠리를 지속하며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고점을 형성한 뒤 상승폭을 반납해서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지수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85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상승했던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표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국내 반도체주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3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DB하이텍도 어제는 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인기 상승으로 수출 다변화가 기대되며 화장품주가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제 중국의 6.18 할인 행사가 열리면서 화장품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특히 웨스트라이즈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체결과 2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20%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또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죠.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5% 상승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국내 관련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이에 라이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트루위는 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 확인해 봤고요. 이외에도 부각된 또 다른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네, 확실히 이렇게 자금은요, 모멘텀이 유효한 섹터에만 쏠려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3만 닉스 등극을 했고요. 현대차의 29만 원 돌파까지 다소 좀 지수를 왜곡시키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에서도 대형 전차 군단은 확실히 달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전거래일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가는 종목 안에서도 반도체 그 안에서도 낸드 시리즈에 이은 오늘은 SSD 파트 좀 자세하게 돋아보겠습니다. 이 AI 바람 타고 서버 SSD 수요가 급증한다는데 데이터 센터 증설에 우리 삼성과 SK의 출하 경쟁력은 더욱이 뜨거워지고 있다는데 이 SSD란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SSD, Solid State Driv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물리적 구동 없이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는 바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휘발성과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휘발성이 있다고 지난 낸드 시리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이 SSD는요, 이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장치를 보조해주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기억 장치를 보조 역할을 해주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던 낸드 시리즈, 이 SSD가요, 다수의 낸드 프레쉬를 병렬로 연결한 낸드 플래시로 구성된 칩세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SD가 왜 좋은 것이냐, 왜 AI 열풍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SSD의 장점입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죠.
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높은데요. SSD는 물리적 구동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작동되기에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고로 회전하는 부품이 없게 소음도 없고요. 발열도 적습니다.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죠. 아무리 무거워도요 50g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고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AI 시대에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 너무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 회전하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HDD와 비교하면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 보존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압도적인 장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S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SSD 관련 현재 기업들의 입장을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낸드 플래시 제조사입니다.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신규 투자까지 받아가면서 인위적인 낸드 증산에 나섰습니다. 반면 삼성과 SK는 인위적인 증산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요. 올 1분기 낸드 시장 회복에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키옥시아. 올 2분기 모 낸드 가격도 전 분기 대비 18%까지 상승했다고 하니 이번 키옥시아의 증산, IPO를 앞두고 실적 한번 확실하게 끌어올릴 거 더 화끈하게 끌어올리자. 그리고 낸드 치킨 게임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 확실히 버텨보자라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런 인위적 증산으로 키옥시아의 재고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바로 키옥시아가 주력하는 거는 기업용 SSD가 아닌 소비자용 SSD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력으로 쓰이는 AI PC가 아직은 눈에 띄는 수요 증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기업용 SSD 점유율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삼성과 SK가 77.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되려 이번 키옥시아 증산으로 낸드 가격 상승이 한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SD 관련주 흐름도 한눈에 정리해보죠. 먼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기업용 서버로 적합한 SSD 포르테 K2 시리즈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전날 주가는 5.6% 급등한 가운데 오늘은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오셈도 볼까요? SSD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죠. 주가는 전날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양 디지텍 보겠습니다. 기업용 SSD 중에선 고사양인 QLC, 이 쿼드러플 레벨셀 낸드 기반 제품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 3분기 QLC 기반 V9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SSD 사업 주요 매출처 15%가 삼성전자인 한양 디지텍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엑시콘입니다.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SSD 테스터의 경우 삼성전자의 독보적 공급자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전날 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전자향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시장 그 안에서도 낸드의 P와 Q, 가격과 수요가 증가한다. SSD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은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프로젝트 DW에 국내 글로벌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넥슨게임즈는 본 계약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송네오텍은 중국 업체에 15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하나마이크론은 오늘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고요. 또 기준가는 22,950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 진단 모니터링 솔루션 전문 업체인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인데요. 공모가는 17,000원이었는데 과연 오늘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첨단 금속 제조 기업인 HVM이 오늘과 내일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는 희망법이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성 여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밤사이 엔비디아는 세계 시총 1위 자리 왕자의 등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전날 SK하이닉스가 5%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또 한 번 우리는 오롯이 이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한번 키 맞추기에 나서면서 화끈한 상승 여력을 뿜어낼 수 있을지,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어갔던 레거시 반도체도 함께 힘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우리는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